안녕하세요. 배움이 빛나는 프로젝트 학습 제3강 프로젝트 학습의 기초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기반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해입니다. 저희 어수선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된 8가지 오해를 뽑아보았습니다. 오해 1. 프로젝트 학습은 만능이다. 프로젝트 학습이 유행을 하면서 교사 대상 연수나 서적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을 마치 교육의 만능 열쇠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명 인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수억의 돈을 쓰고 그러한 강의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강의식 수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한 수업 방식이 될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해야 할지는 오로지 교사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교사의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2. 프로젝트 학습은 일반적인 주제중심 통합 수업이다. 프로젝트 학습과 주제중심 통합 수업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의 선택권을 좀 더 폭넓게 보장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 내용을 구상하고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주제중심 통합 수업과는 다르게 프로젝트 학습에는 조금 더 유연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프로젝트 질문입니다. 드라이빙 퀘스천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 질문의 존재가 주제중심 통합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주제중심 통합 수업에는 없는 이 프로젝트 질문은 학생들에게 수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 여러 차시의 수업이 조화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해 3. 지식을 경시하고 활동만 중시한다.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학생의 활동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보여지는 여러 수업에서는 학생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학습의 목표는 학생의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식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사는 강의식 수업을 써서라도 학생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지식이 빠진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은 그저 방관자만 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 4. 프로젝트 학습은 고학년이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은 특정 학생들에게만 유용하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학습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바로 유치원이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이 하위권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교사의 설계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학습은 모든 학생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 5. 시수를 늘려야 한다.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시수 증배가 필요하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학습은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의 긴 호흡을 가진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수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시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합니다. 물론 교사가 이런 것을 설계하는 준비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교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숙련도가 생기고 그 시간은 점점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오해 6. 학업 성취도를 낮춘다. 프로젝트 학습을 포함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꺼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수업들이 학생의 성취도를 낮출 것을 우려합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학생들이 활동을 하느라 시간을 다 뺏겨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정작 배우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수선 연구회가 말하는 프로젝트 학습은 배움에 초점이 있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꼭 배우는 그러한 수업을 말합니다. 실제로 2015년 대구 지역의 2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프로젝트 학습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낮춘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해 7. 교사는 방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교사가 철저하게 방관자 혹은 안내자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 활동형 수업에서 교사는 조금 더 바쁘게 돌아다녀야 합니다. 교사의 피드백에 따라 학생들의 결과물에 아주 큰 차이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해 8. 프로젝트 학습에서 교과서는 필요 없다.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데는 교과서가 쓰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학습 내용의 계열성을 파악하고 프로젝트 학습에서 필요한 과정 지식을 얻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야 한다면 교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교사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 학습의 오해와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학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역할과 자세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준비하는 교사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선장이 항해 중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처럼 교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계획과 평가, 성찰의 과정에서 교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자료를 투입할지 아주 세세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학생 실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선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태평양을 횡단할 수 없듯이 우리 학생들도 어느 날 갑자기 프로젝트 학습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선원들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학생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수선 연구에는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학생들의 훈련을 근육 기르기라고 부릅니다. 아주 잘 준비된 선원들도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학생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교사의 과도한 개입은 학생들의 배움의 즐거움을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오면 학생들의 결과물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성과는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고생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하며 학생들이 낙담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계속해서 도전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도 그 교사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을 수도 있고 탐탁치 않아 하는 동료 교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관리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학습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의 월급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명예롭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어려운 길로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부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항해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성과 자율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성이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또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는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는 스스로에게 엄해져야 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하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한다는 말은 여러 사람이 지켜야 할 많은 규칙이 생긴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 규칙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했지만 정작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믿고 따를까요? 그래서 교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엄해져야 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또 스스로에게 엄한 교사의 피드백은 학생들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급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활의 실생활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다양한 산출물을 공유하는 형태의 수업이기 때문에 주변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은 학급을 넘어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산출물을 학급이나 학교를 넘어 교육 공동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던 근육 기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수선 연구회가 초창기에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위해 교과 지식 이외에 필요한 기초 능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길러야 하고 그것을 근육 기르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문서 작업, 인터넷 검색, 스마트 기기 활용 등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피사 2015 보고서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는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도 역시 OECD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게임은 잘하지만 정작 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학습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프로젝트 학습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과연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작은 프로젝트 학습의 맛보기와 같은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먼저 학생들에게 심어준 다음에 본격적인 프로젝트 학습을 시작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잘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를 구조화하는 연습도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 질문을 만들고 활동을 구성하며 또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를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프로젝트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긴 호흡을 가지고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 프로젝트 학습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고를 구조화하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3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움이 빛나는 프로젝트 학습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